한복판에서 우리 민요가 울려 퍼졌습니다. 30년 역사를 자랑하는 유럽의 권위 있는 합창대회. 그곳 무대에서 한국인 지휘자와 독일 아이들이 함께 부른 이 민요가 관객을, 심사위원을, 그리고 독일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는데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1등 수상. 그 중심에는 낯선 땅에서 음악으로 조국을 알린 한 한국 여성이 있었습니다. 외국 아이들에게 우리 정서를 가르친다고요? 처음엔 무시당했지만 그녀는 감성 하나로 세계를 움직였는데요. 그 감성적인 민요는 바로 아리랑입니다. 여러분은 아리랑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아리랑의 뜻은 알고 계신가요? 저도 아리랑의 뜻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아리랑을 들으면 마음 한구석에서 깊은 감동과 눈물이 나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이야기 들어보시면 아마 마음 한구석이 뭉클해지실 겁니다. 아참, 아리랑의 뜻을 알고 계신 분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저는 그날의 떨림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도르트문트 음악원 지휘과 유학생 정날의 평범한 연습실에서 악보를 정리하던 그 순간까지만 해도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뀔 거라곤 상상도 못했죠. 교수님의 갑작스러운 전화 한 통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날에 도르트문트 청소년 합창단 임시 지휘자가 필요한데 관심 있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독일어도 완벽하지 않은 제가 독일 아이들 앞에 선다고요? 하지만 기회는 잡아야 한다는 유학생의 본능이 네, 라고 대답하게 했습니다. 첫 만남의 날 연습실 문 앞에서 몇 번이나 심호흡을 했는지 모릅니다. 들어서는 순간 30명 가까운 독일 아이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죠. 호기심, 의아함, 그리고 미묘한 의심이 섞인 눈빛들. 한 아이의 작은 속삭임이 귀에 들렸습니다. 왜 동양인 여자가 우리 지휘를? 가슴이 조금 아팠지만 웃음으로 덮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나래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하게 됐어요. 처음 몇 주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발음이 틀릴까 두려워 독일어 스크립트를 미리 작성해 외웠고 밤마다 그날의 연습을 복기하며 눈물 짓기도 했죠. 학부모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연습실 뒤에서 팔짱을 낀 채 저를 관찰하는 모습은 마치 제가 시험대에 오른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했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만의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다가가기로 했죠. 한국에서 배운 세심한 발성 교육, 개인별 피드백, 그리고 무엇보다 음악의 감정을 이해시키는 방식으로요. 소프라노, 이 부분에서 목소리가 마음의 창문을 여는 것처럼 열리게 해봐요. 폐부터 가슴, 얼굴의 공명감까지 숨이 지나가는 길을 상상해보세요. 독일식 교육이 기술적인 부분에 집중했다면 저는 감정과 이미지를 통한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해하던 아이들이 점차 제 지시에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마리아라는 소녀의 변화가 인상적이었죠. 항상 뒷줄에 숨어있던 아이가 어느 날 제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노래할 때 어떻게 숨을 쉬어야 할지 더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 순간이 제게는 작은 승리였습니다. 몇 주 후, 저는 한국의 고향의 봄을 간단히 소개했죠. 독일어로 번역한 가사를 나눠주고 멜로디를 알려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처음으로 한국 노래를 부르는 모습은 어색하면서도 신선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연습 중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알렉스라는 소년이 갑자기 노래를 멈추고 눈물을 훔쳤죠. 왜 울어요, 알렉스? 제가 물었습니다. 알렉스는 당황한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이 노래가 슬프고 아름다워서요. 제 할머니 생각이 나서.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음악의 언어가 통했다는 걸요. 한국의 고향의 봄이 독일 소년의 마음에 할머니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니 기적 같았습니다. 음악은 국경이 없어요.
같은 감정을 다른 언어로 표현할 뿐이죠. 제가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연습실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에 호기심이 깃들었고 학부모들의 표정도 부드러워졌죠. 제가 낯선 동양 여성이 아니라 음악을 통해 소통하는 지휘자로 인식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안전한 기존 레퍼토리가 아닌 제 색깔을 담은 도전을 해보기로 했죠.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곡을 소개할게요. 악보를 나눠주며 말했습니다. 아리랑과 가장 아름다운 초원에서를 결합한 편곡이에요. 토비아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독일인인데 왜 한국 노래를 불러야 하나요? 음악에는 국경이 없어요. 두 곡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들어볼까요? 피아노로 두 곡을 연주했습니다. 두 곡 모두 고향과 그리움에 관한 노래예요. 이제 두 멜로디가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 들어보세요. 제 편곡 버전을 연주하자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졌죠.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아리랑의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어 발음은 독일 아이들에게 도전이었죠. 아는 입을 크게, 리는 혀를 살짝 위로, 랑은 코와 입의 공명을 함께 느끼면서요. 균형을 위해 브람스의 자장가와 슈만의 봄의 노래도 함께 연습했습니다. 친숙함 속에서 낯선 아리랑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자연스러워졌죠. 루이자는 아리랑에 깊이 몰입했습니다. 선생님, 이 노래는 슬픔과 희망이 함께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아리랑의 매력이야. 한국인들은 기쁨 속에서도 슬픔을, 슬픔 속에서도 희망을 느껴. 그걸 한이라고 부르지. 마틴이 연습 후 다가왔습니다. 저희가 아리랑을 부를 때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한국 사람들은 감동할 거야. 다른 나라 친구들이 우리 노래에 관심을 갖는 것 자체가 큰 존중이거든.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오며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음악만 나누는 게 아니라 서로의 문화와 감성, 마음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학부모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의심에서 호기심과 기대로 바뀌었죠. 음악이 국경을 넘어 마음과 마음을 잇는 다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대회가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이들의 하모니는 날이 갈수록 깊어졌고 아리랑과 독일 민요의 결합은 놀랍도록 자연스러워졌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암초가 나타났습니다. 도르트문트 음악협회의 울프 하이델베르크 이사장이 연습실을 방문한 날이었습니다. 우리의 연습을 지켜본 그는 얼굴에 걱정을 가득 담고 저를 불렀습니다. 정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선곡이 우려됩니다. 30년 전통의 대회에서 아시아 민요는 너무 이국적이고 비정통적이지 않을까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음악의 국경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도 이 곡에 애착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입니다만 심사위원들은 전통적인 서양 클래식을 기대할 테니까요. 브람스와 슈만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그 말을 들은 아이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특히 열심히 한국어 발음을 연습해온 마틴과 루이자의 실망한 표정이 가슴을 아프게 했죠. 그날 밤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독일어로 편지를 썼습니다. 밤새 단어 하나하나를 고르고 문법을 확인하며 마음을 담았죠. 제목은 아리랑이 품은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날 연습 시작 전 편지를 읽어주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 우리 민족의 아픔과 그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했던 아리랑의 역사,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단순한 노래를 넘어 민족의 혼이 되었는지를 담았습니다. 음악이 위대한 이유는 시대와 국경을 넘어 인간의 보편적 감정을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아리랑은 한국의 노래지만 슬픔과 희망이라는 인류 공통의 감정을 담고 있어요. 말을 마치자 교실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때 평소 조용하던 토마스가 일어섰습니다. 저는 이 노래를 부르고 싶어요. 이 노래는 눈물이 있어요. 그 말에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루이자는 제 손을 꼭 쥐었고 마틴은 결연한 표정으로 우리가 이 노래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어요라고 말했죠.
울프 이사장은 며칠 후 다시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연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그는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정 선생님, 저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지만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졌군요.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작은 진전이었습니다. 아이들의 결연한 의지가 음악계의 보수성의 작은 균열을 만들어낸 순간이었죠. 본격적인 대회를 일주일 앞둔 어느 화요일 오후, 도르트문트 외곽의 작은 초등학교에서 리허설 공연 기회가 생겼습니다. 가슴이 설렜습니다. 무대라는 건 언제나 연습실과는 다르니까요. 실전 감각을 익히기에 완벽한 기회였죠. 오늘은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을 보여줄 때예요. 긴장하지 말고 음악을 즐기세요. 공연장으로 쓰이는 학교 강당은 소박했습니다. 100명 정도 들어갈 작은 공간, 조명도 음향시설도 최소한이었죠. 하지만 객석에는 학부모들과 지역 주민들이 자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공연은 브람스의 자장가로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목소리에서 긴장이 느껴졌지만 곡이 진행될수록 점점 편안해졌죠. 슈만의 봄의 노래에서는 이미 무대에 적응한 듯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마지막 순서, 가장 아름다운 아리랑을 부를 차례였습니다. 제가 피아노 반주를 시작하자 아이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연습실에서는 보지 못했던 깊이가 담긴 눈동자들. 그들은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노래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낯선 한국어 가사가 독일 아이들의 목소리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독일 민요의 선율이 자연스럽게 아리랑으로 이어지는 순간 객석에서 미세한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세 번째 줄, 창가에 앉은 노부부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조용히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았고 할머니는 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죠. 그 모습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죠. 아이들의 얼굴에 놀라움과 기쁨이 교차했습니다. 공연 후 노부부가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쟁 후 독일에 정착한 헝가리 난민이었소.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당신들의 노래에서 느껴졌소. 그 말에 루이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마티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어깨를 폈고 토마스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버스로 돌아가는 길, 아이들은 평소와 달리 흥분해 있었습니다. 한 명이 우리가 정말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어요. 라고 외치자 다른 아이들도 환호성을 질렀죠. 그날 저녁 지역 신문 기자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한국 감성이 독일 아이들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기사로 쓰고 싶습니다. 인터뷰 중 기자가 물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순간은 언제였나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노부부의 눈물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음악은 정말 인류의 공통 언어라는 것을요. 다음 날 신문에는 한국 감성, 도르트문트 청소년들의 마음을 울리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아이들은 그 기사를 오려 연습실 벽에 붙였죠. 시간은 빠르게 흘러 대회 전날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연습을 마친 후 아이들과 둥글게 모여 앉았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되든 여러분은 이미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게 진정한 음악의 힘이죠. 아이들의 얼굴에 자신감이 빛났습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30년 전통의 NRW 주 젊음의 노래 합창. 경연대회 당일 도르트문트 콘서트홀 분장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단정하게 옷매무새를 고치는 아이들, 작은 목소리로 발성 연습을 하는 아이들, 그리고 구석에서 눈을 감고 깊은 호흡을 하는 아이들까지. 다들 괜찮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마티니 대표로 대답했습니다. 긴장되지만. 우리는 준비됐어요, 선생님. 우리는 13번째 순서였습니다. 앞선 합창단들의 공연이 흘러나올 때마다 아이들의 얼굴에 긴장감이 더해졌죠. 특히 9번째로 공연한 민헨 청소년 합창단의 완벽한 하모니는 우리 모두를 압도했습니다.
루이자가 조용히 제 옆에 다가왔습니다. 저희도 잘할 수 있을까요? 그 아이의 떨리는 눈빛에 제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지휘자로서 흔들릴 수는 없었죠. 루이자, 기억해. 우리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전하는 거야. 우리만의 이야기를. 곧 진행 요원이 알렸습니다. 도르트문트 청소년 합창단 5분 후 입장합니다. 아이들과 둥글게 모여 손을 겹쳤습니다. 하나, 둘, 셋. 아리랑. 무대에 올라 관객석을 바라보니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400석 규모의 홀이 가득 찼고 맨 앞줄에는 5명의 심사위원이 앉아 있었죠. 그중 한 명이 울프 이사장이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의구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제가 인사를 하고 첫 곡 슈만의 봄의 노래를 지휘했습니다. 아이들의 목소리는 맑고 정확했습니다. 이어 브람스의 자장가로 서정적인 분위기를 이어갔죠. 두 곡 모두 완벽하진 않았지만 안정적인 연주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곡, 가장 아름다운 아리랑의 순간이 왔습니다. 피아노 전주가 흐르는 동안 아이들과 눈을 맞췄습니다. 그 눈빛에서 두려움은 사라지고 결연한 의지만이 남아있었죠. 첫 소절부터 달랐습니다. 연습실에서, 심지어 리허설 공연에서도 볼 수 없었던 깊이가 아이들의 목소리에 담겨 있었습니다. 독일 민요에서 아리랑으로 전환되는 순간 객석에서 작은 탄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한국어 가사가 콘서트홀에 울려 퍼졌습니다. 토마스의 솔로 파트에서는 심사위원 중 한 명이 고개를 끄덕였고 합창이 다시 이어질 때 관객 몇몇이 눈가를 닦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지막 음이 여운을 남기며 사라졌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이어서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격려나 예의가 아닌 진심 어린 감동의 표현이었죠. 몇몇 관객이 자리에서 일어섰고 곧 기립박수로 이어졌습니다. 무대를 내려오는 순간 아이들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감동이 가득했습니다. 루이자는 제 손을 꼭 잡고 우리가 해냈어요라고 속삭였습니다. 분장실로 돌아오자 울프 이사장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정 선생님, 제가 틀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음악의 본질이지요. 국적과 전통을 넘어서는 감동. 그의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우리는 음악의 언어로 편견의 벽을 허물어낸 것입니다. 결과 발표를 기다리는 한 시간이 평생처럼 느껴졌습니다. 콘서트홀 로비에서 아이들은 작은 무리를 지어 속삭이거나 긴장된 표정으로 시계를 바라보거나 심지어 몇몇은 작은 장난을 치며 긴장을 풀려 애썼죠. 저는 구석의 벤치에 앉아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공연은 좋았지만 다른 팀들도 훌륭했거든요. 특히 뮌헨 청소년 합창단과 쾰른 음악학교 합창단은 기술적으로 완벽했습니다. 마리아가 조용히 제 옆에 앉았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잘한 거 맞죠? 그럼 마리아,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 결과가 어떻든 그걸 기억하자. 속으로는 대회 결과보다 더 중요한 성과를 이미 이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은 문화적 경계를 넘어 새로운 음악적 경험을 했고 관객들의 마음을 움직였으니까요. 드디어 모든 합창단이 무대 위로 다시 불려 올라갔습니다. 10개 팀이 나란히 서자 무대가 좁게 느껴졌죠. 아이들의 손이 서로를 꼭 잡고 있었습니다. 심사위원장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모든 합창단이 보여준 열정과 기량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3등부터 발표가 시작됐죠. 3등, 쾰른 음악학교 합창단. 아이들의 손이 더 꽉 쥐어졌습니다. 2등, 뮌헨 청소년 합창단.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긴장되었습니다. 뮌헨이 2등이라면. 그리고 1등, 도르트문트 청소년 합창단. 순간 현실감이 사라졌습니다. 아이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뛰어올랐고 저는 그저 서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죠. 유학생활 5년 만에 가장 큰 성취였습니다.
그것도 한국인 지휘자로는 최초였죠. 무대 앞으로 나가 트로피를 받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심사위원장은 마이크를 통해 말했습니다. 도르트문트 청소년 합창단은 오늘 우리에게 음악의 본질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기술적 완성도도 뛰어났지만 무엇보다 서로 다른 문화의 정서를 조화롭게 융합하여 깊은 감동을 전달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곡 아리랑의 해석은 심사위원 모두를 감동시켰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이들의 얼굴에 자부심이 빛났습니다. 관객석에서는 학부모들이 감격의 눈물을 훔치고 있었고 울프 이사장은 활짝 웃으며 박수를 치고 있었죠. 무대 뒤로 돌아온 우리를 지역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질문이 쏟아졌죠. 한국인 지휘자로서 독일 합창단을 지도하며 느낀 점은 아리랑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앞으로의 계획은? 기자회견이 끝나고 아이들과 함께 트로피를 들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때 마틴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정말 역사를 만든 거예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마틴. 우리는 작지만 의미 있는 역사를 만들었어. 다음 날 지역 신문 일면에는 도르트문트 청소년 합창단, 한국 민요로 대상 수상이라는 헤드라인이 실렸습니다. 기사는 서정성과 치밀함이 공존하는 무대라고 극찬했고 보수적이었던 음악협회 측도 경계를 허문 감동이라는 평가를 내렸죠. 우승의 기쁨을 나누며 저는 잠시 고국을 생각했습니다. 멀리 독일에서 아리랑이 이렇게 큰 감동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우승 소식은 예상보다 빨리 퍼졌습니다. 지역 신문을 넘어 독일 전국 음악 매거진에 소개되었고 심지어 한국 교민 신문에도 실렸죠. 그리고 일주일 후 뜻밖의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나래 선생님. 한국문화재단 유럽지부의 김민수라고 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김 부장님은 우리의 공연 소식을 듣고 특별한 제안을 하셨죠. 도르트문트 청소년 합창단을 한국으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서울, 용인, 진주, 제주를 돌며 공연하는 투어를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거예요. 그날 연습실에서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아이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루이자는 제자리에서 폴짝폴짝 뛰었고 토마스는 평소와 달리 큰 소리로 환호했죠. 마틴의 눈은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우리가 연습했던 노래의 나라에 직접 간다니. 아이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은 어떤 나라인지, 어떤 음식을 먹는지,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 한국 사람들은 우리 노래를 어떻게 생각할지. 그 순간 저는 이 아이들에게 문화대사의 역할을 맡겨도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한국 문화를 소개할 수 있어요. 아리랑을 통해 배운 한국의 정서, 그리고 독일 문화와의 어우러짐을 보여줄 수 있는 멋진 기회죠. 이 소식은 곧 학부모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한국문화재단이 경비 전액을 지원한다는 소식에 걱정은 기대로 바뀌었죠. 학부모 회의에서 한 어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한국에서 공연한다니 믿기지 않네요. 처음엔 동양 민요를 부르는 것도 의아했는데 이제는 그 나라에 초청받다니. 그 말에 다른 학부모들도 동의했습니다. 한 아버지는 음악이 국경을 허물었네요 라며 웃었고 또 다른 어머니는 우리도 몇 명 같이 가도 될까요? 라고 물었죠. 투어 준비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아이들은 더 열심히 연습했고 레퍼토리도 확장했습니다. 아리랑과 독일 민요 융합 버전에 더해 고향의 봄을 완전한 한국어로 준비했죠. 또 독일 전통 민요도 몇 곡 더 준비해 균형을 맞췄습니다. 한국어 발음 연습은 이제 진지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루이자는 스마트폰 앱으로 한국어 기초를 배우기 시작했고 마틴은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와 같은 인사말을 완벽하게 외웠죠. 토마스는 조용히 한국 문화에 관한 책을 찾아 읽었습니다. 출발 2주 전, 아이들은 제게 깜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연습이 끝난 후 그들은 저를 의자에 앉히고 둥글게 서서 한국어로 고맙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서툰 발음이었지만 그 진심이 가슴에 와닿았죠. 마리아가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한국에 가면 선생님 가족도 만나게 되나요? 그 질문에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독일로 유학 떠날 때 내 음악이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길 바란다고 하셨죠. 이제 그 말씀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네, 마리아. 내 가족도 공연을 보러 올 거예요. 아마 여러분의 노래를 듣고 많이 울지도 몰라요. 에바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왜요? 우리가 못 부르나요? 아이들이 웃음을 터뜨렸고 저도 함께 웃었습니다. 아니, 에바. 감동해서 울 거예요. 여러분이 부르는 한국 노래가 얼마나 특별한지 알게 되면. 출발 전날 도르트문트 시청에서 작은 환송회가 열렸습니다. 시장님이 직접 참석해 아이들을 격려했고 지역 신문사에서도 취재를 왔죠. 여러분은 이제 도르트문트의 문화대사입니다. 한국에서 독일 문화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세요. 버스에 오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르트문트의 거리, 그리고 이 도시에서의 시간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유학생활 내내 이방인이란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 그 경계가 무너진 기분이었죠. 비행기를 타기 전 루이자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한국이 그냥 지도 위의 나라가 아니에요. 아리랑이 태어난 곳, 우리 노래가 향하는 곳이죠.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국은 이 아이들에게 더 이상 단순한 방문지가 아니라 문화의 원천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아이들의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낯선 한글 간판, 공항 곳곳에 흐르는 국악선율, 그리고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에 호기심과 설렘이 가득했죠. 선생님, 저기 간판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마틴이 물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나라에 온 것을 환영한다는 뜻이야. 마틴은 그 말을 몇 번이고 되뇌며 발음을 연습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모든 것이 신기한 듯 연신 사진을 찍었죠. 서울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제 마음도 복잡했습니다. 5년 만에 돌아온 고국, 그것도 독일 아이들과 함께라니. 꿈 같은 현실이었죠. 첫 공연은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습니다. 단장님이 공연장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이런 멋진 홀에서 공연하다니 영광이네요. 무대 뒤에서 준비하는 동안 아이들의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마리아는 계속 손을 비비고 토마스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죠. 저도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객석에는 제 가족도 앉아 있을 테니까요. 다들 긴장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루이자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 한국 노래를 부른다니. 실수하면 어쩌죠? 제가 아이들을 둥글게 모았습니다. 기억해요. 우리는 이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여기 관객들도 여러분의 진심을 느낄 거예요. 발음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마음을 담아 부르세요. 드디어 무대에 올랐습니다. 1500석 규모의 홀이 가득 찼죠. 첫 곡으로 브람스의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아이들의 목소리는 맑고 안정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곡으로 넘어갔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대 옆에서 국악 연주자들이 들어왔습니다. 한국문화재단에서 준비한 깜짝 협연이었죠. 가야금, 해금, 대금 연주자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이들의 눈이 커졌지만 곧 프로답게 집중했습니다. 고향의 봄을 한국어로 부르기 시작했고 국악기의 선율이 더해졌습니다. 그 순간 무대 위에서 동서양의 하모니가 완벽하게 어우러졌죠.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객석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나이 지긋한 관객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고 젊은 관객들은 놀란 표정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독일 아이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한국어 가사와 국악기의 선율은 상상하지 못했던 감동을 선사했죠. 마지막 곡 가장 아름다운 아리랑을 부를 때는 객석의 감동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독일 민요에서 아리랑으로 이어지는 순간 관객들 사이에서 작은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기립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앙코르 요청이 빗발쳤고 아이들은 다시 한번 아리랑을 불렀습니다. 마지막 음이 홀 안에 퍼질 때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뜨거운 박수갈채가 이어졌죠. 무대 인사를 하며 객석을 바라보니 첫 줄에 제 부모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고 계셨고 아버지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박수를 치고 계셨죠. 그 순간 제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인사를 마치려는 찰나 아이들이 갑자기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들은 손을 맞잡고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고마워, 한국. 관객들은 더 큰 박수로 화답했고 저는 무대 뒤에서 조용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공연 후 로비에서 작은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아이들은 한국 관객들과 사진을 찍고 서툰 한국어로 인사를 나누었죠. 특히 한국에서 온 청소년들과 교류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독일에서 온 몇몇 학부모들도 감격스러워했습니다. 마틴의 어머니는 제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정 선생님, 이런 경험을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해 주셔서 감사해요. 음악은 정말 세계 공통의 언어네요. 그날 밤 호텔 로비에서 아이들과 잠시 모임을 가졌습니다. 첫 공연에 흥분이 가시지 않은 듯 모두 생기 넘쳤죠. 선생님, 제가 한국어 발음을 틀렸을 때 관객들이 웃었는데 화나지 않고 오히려 더 반가워하는 것 같았어요. 에바가 말했습니다. 그래, 에바. 그건 비웃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노력에 감동한 웃음이었어. 루이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엔 아리랑이 그냥 노래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게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걸 알겠어요. 오늘 관객들의 눈빛에서 봤어요. 마틴이 덧붙였습니다. 저희가 독일에서 부를 때와 여기서 부를 때 같은 노래인데 느낌이 달라요. 여기서는 더 진짜 같아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음악은 그것이 태어난 땅에서 더 깊은 울림을 가진다는 걸 아이들도 느낀 것입니다. 이후 용인, 진주, 제주로 이어지는 투어는 마치 꿈결 같았습니다. 어디서든 관객들의 반응은 뜨거웠고 아이들은 매 공연마다 성장했습니다. 특히 제주도 공연에서는 해녀 할머니들이 객석에 앉아 계셨는데 아리랑이 울려 퍼졌을 때 그분들의 눈물 어린 박수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투어의 마지막 날, 인천공항에서 출국을 기다리며 아이들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번 여행이 어땠나요? 토마스가 평소답지 않게 먼저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음악이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음악은 역사고 사람들의 감정이고 삶 그 자체예요. 마리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리랑을 배우면서 독일 음악도 더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루이자가 작은 메모지를 제게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서툰 한글로 고맙습니다라고 적혀 있었죠. 그 순간 제 마음에 꽉 찬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비행기 창문 너머로 멀어지는 한국의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음악은 국경도, 언어도, 문화도 초월하는 하나의 하모니를 만들어냈고 저는 그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어 행운이었습니다. 새벽 도르트문트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의 눈빛은 출발했을 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의 시선에는 더 넓은 세계와 더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죠. 저 역시 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두 나라, 두 문화 사이에서 방황하는 이방인이 아니라 두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으니까요. 이 여정은 끝났지만 아리랑의 울림은 도르트문트에서 그리고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계속될 것입니다.